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현대차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시장에서는 그 실적보다도 향후 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자동차 시장은 이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로 부르는 전기차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미국이 IRA법이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조기에 이 내연기관차를 퇴출시키고 전기차 중심의 이 시장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 작년 2022년 8월, 그러니까 8월 이전, 왜냐면 왜 8월이냐면 IRA법이 8월 달에 발효가 됐고 미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미국 본토에서 제조되지 않은 그 자동차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현대차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미국 그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서 2등을 달렸었는데 결국은 3분기 때 이후로 그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시장 점유율이 크게 폭락을 했죠. 그 부분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현대차와 기아는 전동화 전략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와 더 공격적인 투자로 더 빠르게 전기차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차 전용 공장을 좀 조기에 완공한다든가, 그래서 미국 조지아 공장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먼저 그 공기를 단축해서 이 전기차 공장을 가동하기로 그 계획을 바꿨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가 더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글로벌 전기차 생산 비중을 지금 2023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8%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다 울산 공장에서 만듭니다. 울산하고 이제 전주 공장인가요? 거기서 이제 다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해외 라인도 본격적으로, 특히 미국 조지아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2026년부터는 18% 정도를 그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30년이 되면 34%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판매 계획도 현대차는 그 전체 물량, 전체 판매되는 자동차 물량 중에 약 8% 정도를 올해 2023년에 계획하고 있고 2026년에는 지금 18%로 좀 늘릴 계획이고, 이게 그 2030년에는 전체 물량의 34%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좀 2050년까지 이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퇴출시키겠다고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속도로 가면 이 내연기관의 큰 시장인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은 점점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좁아지기 때문에 현대차가 만드는 이 내연기관차들이 수출이 안 되고 재고로 남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더 빨리 이 전동화 전략을 더 가속화시켜야 될 그럴 입장에 처해져 있는 거죠. 자, 배터리를 현대차는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LG 엔솔하고 이쪽에다가 그 배터리 팩을 받아서, 배터리 셀을 받아가지고 팩을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완전히 그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블로그에 제가 써놓은 글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현대차 부분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번 2분기 실적을 내놨는데요. 말 그대로 요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죠. 현대차가 진짜 대단한 회사입니다. 지금 2분기 때 삼성전자 반도체는 여전히 침체를 못 벗어나고 헤매고 있는 판국에 이 현대차는 그래도 빠르게 실적을 개선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예전에 사드 보복 때문에 그 중국 시장에서 뭐 1년에 뭐 100만 대 넘게 팔았으니까요. 잘 나갔었는데 그 잘 나갔던 중국 시장에서 이 중국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 시장을 잃어버린 게 지금 와서는 전화위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 현대차의 고수익 차종 위주의 판매했던 게 주요하게 맞아 떨어졌는데요. 초기에는 이 코로나 직후라 이 자동차 이제 특히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했죠. 쇼테이지 났습니다. 왜냐면 이게 대만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대만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또 대부분 다 이게 대만에서도 그 중국에다 공장을 설립해서 중국 공장을 돌려가지고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그 중국 공장들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결국은 인기 차종으로 고객들이 많이 찾고 또 비싼 차 위주로 이 차량용 반도체를 배정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때 같았으면 이 그 인기가 없는 차량을 생산하는 그 라인에 있는 노동자들이 반발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 일하는 시간만큼 월급을 받아가는데 일하는 절대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비인기 차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월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임금이. 그래서 그 여기에 반발했겠지만 지금 코로나 직후라 이 지금 같은 사정에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자체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인기 없는 차종에 뭐 배정을 해서 재고를 늘리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노조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현대차와 기아는 인기 있는 차종 또 비싼 고수익 차종 위주로 좀 차량용 반도체를 이제 배정을 했고 그렇게 생산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재고는 적고 판매는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2023년 들어서 실적이 현대차와 기아가 이렇게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 이익만 봐도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우리나라 수출을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게 대단한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IRA법 때문에 그 퇴출되다시피 했다가 그나마 정의선 회장이 미국 날아가가지고 그 미국 조에 그 로비를 열심히 해서 그나마 리스 차량에 대해서만큼은 예외를 인정받은 게 그나마도 올 1분기 때 미국의 전기차를 판매량이 또다시 이 그 테슬라 다음에 이어서 2등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주요한 요인이 되었죠. 자, 그리고 이 현대차는 2023년도에 그 판매 목표를 432만 대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그 예전보다 자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건데 그 조금씩이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현대차의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2분기 실적이 현대차의 실적 피크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현대차와 기아는 3분기 때 여름 휴가를 거치면서 3분기 때 공방기가 와서 3분기 때 실적이 1년 중 가장 나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또 2분기가 피크를 찍을 수 있다는 우려 이것 때문에 이제 일부 가격 조정이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차는 결국은 3분기 지나고 나서 4분기 때 되면 또 사상 그 실적을 또 많이 밀어내기도 하고 해서 4분기 때 가장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 실적이 가장 좋아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게 길게 보셔야 한다는 거죠. 3분기 때는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또 자동차 부품주들이 별로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예전에도 3분기 때가 여름 휴가도 있어서 공장을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완전히 셧다운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생산 일수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3분기 때 실적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게 되면 그 결국은 이제 4분기 때 3분기를 기저로 해서 4분기 때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3분기 때는 오히려 현대차 주식을 좀 싸게 사는 기회로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대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